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형성법 관련 지문 나와 있고요. 지문 잘 읽어보세요. 여기는 문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닌 페이지예요. 1번. 윗글과 관련된 설명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 씹다도 실질 형태수 손과 씹다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기억에 해당한다. 합성어에 해당한다. 맞죠? 그럼 합성어면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되죠. 손이라는 명사와 씹다라는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씹다. 씹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씹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씹자, 씹는다 돼요? 안 되죠? 형용사입니다. 손이라는 명사와 씹다라는 형용사가 결합된 형태, 통사적 합성어고요. 2번 학생이다의 다도 고, 지만, 어서 등으로 변화함으로 니은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요. 니은은 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생이라는 체언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를 붙였는데 서술격 조사는 어간 어미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까지가 어간이고요. 뒤에 다는 어미예요. 그래서 다는 다른 걸로 교체가 가능하겠죠. 2번 선지도 맞겠습니다. 3번 밝히다, 깨뜨리다는 밝히, 깨뜨리까지가 디귿에 해당하고 접사는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디귿이 어근이자 어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밝히다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어근은 뭡니까? 밝히다의 어근은 뭐예요? 이게 어근이죠. 희는 뭡니까? 접사예요. 무슨 접사예요? 밝히다의 희는 무슨 접사입니까? 사동접사죠. 사동접사입니다. 그래서 박이라는 어근에 희라는 사동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 사동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밝히다의 어간은 어디예요? 밝히까지가 어간이겠죠? 밝히다, 밝히고, 밝히니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밝히까지가 어간이고 다는 어미. 깨뜨리다는 어근은 어디예요? 깨가 어근이죠. 뜨리는 뭐예요? 강세를 나타내는 뭐예요? 접사입니다. 강세 접사예요. 접사이다 보니까 깨뜨리까지가 어간이고요. 깨뜨리다, 깨뜨리고, 깨뜨리니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3번. 4번 선지. 따뜻하다의 따뜻도 따뜻을, 따뜻과 등의 형태로 쓰일 수 없으므로 리을, 불규칙적인 어근에 해당한다. 그렇겠고요. 고객님, 과장님의 님도 규칙성을 보이므로 이 말이 붙은 단어도 미음, 일반적으로 사전에 등재하지도 않는다. 여기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A와 관련하여 보기와 같은 탐구를 수행한다고 할 때 탐구 내용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파생어나 합성어에 나타나는 음운 교체 중에는 중세국어를 참고하여 언어의 역사적 변천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벽시와 벽시는 벼와 씨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벽시가 되지? 라고 했어. 그래 탐구 목표에는 합성어나 합성이나 파생의 과정에서 비읍이 첨가되는 음운 교체의 원인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고 중세국어 자료를 보니까 쌀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어두자원군으로 쌀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비읍, 시옷이 어두자원군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때는 어때요? 때도 어두자원군 사용되고 있는 거죠. 비읍, 시옷, 디귿이 같이 한 어두로 나타나고 있고요. 씨는 어때요? 얘도 비읍, 시옷, 어두자원군 사용되고 있고요. 쓸다도 어때요? 비읍, 시옷, 어두자원군. 함께 할 때 깨도 어때요? 어두자원군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어두자원군이 사용된 것들이 현대국어에서 시, 쌀,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어때요? 벽시, 좁쌀, 맵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탐구 결과 보겠습니다. 벽시, 휩쓸다처럼 파생이나 합성 과정에서 일부 단어에 비읍이 첨가된 것은 씨, 쓸다 같은 말들이 중세국어에서 실제 소리값을 지닌 비읍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 이 비읍이 파생이나 합성의 과정에서 자취를 나타내어 앞 형태소의 받침자리로 가서 쓰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씨 같은 게 어떻게 중세국어에는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현대국어로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씨라고 사용돼요. 중세국어의 어두자원군은 우리는 이거 발음 못해요. 못하는데
중세국어의 어두자원구는 사실은 비읍과 시옷 발음을 두 개 다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그래요. 두 개가 모두 실제 발음이 되었대요. 부스 뭐 이렇게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발음이 된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된 소리로만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씨에 뭐가 붙어요? 앞말에 다른 말들이 붙게 돼요. 벼와 씨가 결합했을 때 벽시라고 되면서 비읍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벼에다가 뭐가 붙는 패턴. 이게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에 있던 비읍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표현이 안 되다가 표출이 안 되다가 다른 말과 결합할 때는 얘가 뿅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받침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쌀시떼슬은 중세국어에서 쌀시떼슬의 어두자원군 형태로 쓰였다. 맞고요. 이거는 뭐 자료, 중세국어 자료만 보더라도 확인 가능하고요. 2번 선지, 함께가 함께로 변한 것은 니은이 비읍의 영향을 받아 미음으로 발음된 것이다. 이거는요. 현대국어, 뭐 신부 이런 것들 근거로 확인 가능하겠네요. 중세국어의 쌀시떼슬은 비읍은 실제 소리값을 갖고 있었다. 이거는 탐구 결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세국어에서 실제 소리값을 지닌 비읍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직접 나와 있고요. 쌀시떼슬의 비읍은 현대국어의 자음 뒤에서 자취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현대국어의 자음 뒤에서 자취를 나타내고 있어요? 모음 뒤에서 자취를 나타내죠. 왜? 모음에서 뭐라고 나타나니까? 받침으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쌀시떼가 현대국어에서 단일어로 쓰이는 경우 비읍은 나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다음 보기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성분 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너네가 실제로 다 연습해보라고 했어요. 왜? 연습할 만한 깔끔한 문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 문장 가지고는 이런 거 분석 못해요. 예문으로 나온 게 있을 때마다 연습하세요. 그러면 기억에는 보어가 있다.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회사원이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서 이 가라는 복격조사가 붙어 있으면 보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에다 이라는 복격조사 붙어 있으니까 보어 맞네요. 기억, 니은, 리을과는 달리 디귿에는 목적어가 있다라고 해서 디귿의 목적어 어디 있어요? 디귿의 목적어 어디 있습니까? 디귿의 목적어 어디 있어요? 뭐야, 맞아, 대답 못하면 맞아도 맞은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디귿의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얘들아, 디귿의 목적어 어디 있어? 지민아, 디귿의 목적어 어디 있어? 민수의 성적이 올랐음을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민수의 성적이 올랐음을. 알게 되었다 서술어. 우리는 주어. 우리는 알게 되었어. 뭘? 민수의 성적이 올랐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목적어 속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민수의 성적이 올랐음이라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명사절이 들어가 있죠. 기억의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니은의 부사어는 특정 성분을 꾸민다. 기억의 부사어 뭐 있어요? 마침내 영수는 회사원이 되었다. 영수는 마침내 회사원이 되었다. 영수는 회사원이 마침내 되었다 하면서 마침내는 문장부사 중에서 뭡니까? 양태부사에 속하게 되고요. 이런 양태부사는 자리 이동이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니은에서는 어떤 부사어 있습니까? 별로. 별로가 없다라는 서술어로 시작하고 있는 부사어네요. 니은에서는 관형사가, 디귿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니은에서 관형사 어디 있어요? 이가 그러면 관형어 기능하고 있어요? 이가 관형어 기능하고 있어요? 네, 관형어 기능하고 있잖아요. 관형어가 되는 건 첫 번째, 관형사는 그대로 관형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체언에 관형격 조사의가 붙어서 관형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네 번째, 체언 플러스 체언일 때 앞체언이 뒷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니은의 이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잖아요. 그대로 관형어 기능 당연히 합니다.
디귿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의 관용어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디귿의 관용어 어디 있습니까? 디귿의 관용어 어디 있어요? 민수의, 이게 관용어죠. 민수라는 체언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용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용언의 활용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디귿은 절이 전체 문장 속에 안겨 있고 리을은 절을 아는 문장들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디귿은 아까 문장 구조 짰으니까 파악했으니까 확인 가능하고요. 리을 같은 거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흐린 별만 뜨고 땅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항상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했죠. 불었다, 서술어. 뭐가 불어요? 바람이 주어. 바람이 불었어. 어떤 바람이야? 차가운 바람이야. 차가운은 바람을 수식하니까 관용어가 되고요. 차가운 원래 기본형이 차갑다죠. 그러니까 얘는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바람이 차갑다 해서 무슨 절? 관형절이 됩니다. 바람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무슨 관형절? 관계관형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땅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 붙어 있죠. 땅에 바람이 불었다. 땅에 불었다. 불었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땅에는 뭐예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 있고요. 뜨고 서술어죠. 이어진 문장이니까 뜨고 서술어고요. 뭐가 떴어요? 별이 떴어요. 별만. 만이라는 보조사 대신에 이라는 격조사 들어가면은 문장 소문 확인 가능하죠. 별이 떴어요. 별만 주어. 무슨 별? 흐린 별이에요. 흐린 같은 경우는 별을 꾸며주니까 관형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하면 별이 흐리다라는 패턴이겠죠.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떴어. 그래서 하늘이라는 체언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그리고 는이라는 보조사가 붙은 얘는 뭡니까? 부사어가 됩니다. 그럼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각각의 이어진 문장 안에 관형절을 안고 있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5번 선지도 맞네요. 4번 보기를 고려하여 동화와 관련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잘 읽어보세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 첫 번째 뭐 얘기하는 거야? 구개음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비음하고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거 뭐예요? 비음하죠.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랬잖아요. 비음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로 발음한다. 이거는 뭐예요? 유음하고요.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그럼 가치는 가치. 예, 구개음화 맞죠? 할른지 같은 경우에는 할른지로 발음하면서 유음화 맞습니다. 긁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이 틀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발음이 잘못됐죠.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긁는으로 발음하죠. 긁는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긁는 어떻게 이렇게 발음합니까? 긁는이에요. 그래서 무슨 동화 일어납니까? 긁는에는 비음화 나타나게 돼요. 답은 3번이겠고요. 강능이라면서 비음화 나타나고요. 맞는이라고 하면서 비음화 나타나게 됩니다. 5번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다 나와 있네요. 활용정보 보니까 박다, 밝아, 밝으니, 밝고, 박는, 박지라고 나와 있어요. 활용정보에서 발음까지 같이 나타내주고 있죠. 발음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헷갈리는 발음이고 예외 발음일 경우에는 발음도 같이 주어집니다. 활용정보에도. 박다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로도 사용되는 품사의 통용이 나타나는 단어이네요. 그리고 동사 뜻 하나 있고 형용사 뜻 이렇게 또 다시 3개가 있어요. 얘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의어에 속하게 되고요. 그럼 1번 선지 박다는 활용정보에 밝아 밝으니 밝고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 규칙 용언이겠군. 그쵸? 어간은 발음이 어찌 되었든 표기 형태에서 어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간은 바뀌지 않죠? 규칙 활용입니다. 1, 2의 기역, 니은과 달리 2의 디귿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하나 더 있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1,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무런 표시가 없죠. 그러면은 얘는 몇 자리 서술어라는 얘기야? 한 자리 서술어예요. 주어만 필요한. 근데 2- 디귿에만 뭐뭐에라는 뭐를 필요로 한대요? 부사어를 필요로 한대요. 얘는 주어와 필수적인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2의 니은 용례로 그는 사리에 밝아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한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맞겠고요. 2의 디귿의 반이어로는 세상 물정이 어둡다 해서 어둡다가 가능하겠군. 얘도 가능합니다. 1, 2의 품사를 보니 달이 휘영청 밝았다의 밝았다는 동사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네의 밝아오네는 형용사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뀌었죠? 달이 휘영청 밝았다 이거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겠고요. 새벽이 밝아오네는 품사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만 제대로 파악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